명절 전통일까 짐일까? 큰며느리의 고백. 한국의 명절, 추석과 설날이 다가오면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목한 풍경 뒤에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고단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특히 큰며느리라는 자리에 선 여성들에게 명절은 때로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30여 년간 큰며느리로 살아온 한 여성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명절의 그림자. 저는 올해 55이 된 한 여성입니다. 세 아들을 둔 어머니이자 30여 년 동안 큰며느리로 살아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들뜬 마음으로 가족 상봉을 준비합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쁨, 정성스럽게 차린 명절상을 둘러싸고 나누는 따뜻한 대화들을 상상하며 설레어 하지요. 하지만 저에게 명절은 언제나 무거운 그림자처럼 다가왔습니다. 달력을 넘기다가 추석이나 설날이 눈에 들어오면 가슴 한편이 답답해집니다. 기대감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반가움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머릿속에는 벌써부터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줄을 섭니다. 장보기, 음식 준비, 청소, 손님 맞이 준비.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일들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가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명절이 뭐길래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런 마음일까? 혹시 내가 잘못된 사람인 건 아닐까? 내가 부족한 며느리라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며 또다시 명절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제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명절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것들을 혼자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오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제 마음속에 쌓여온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 첫 시집살이의 기억.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28의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맞이한 첫 번째 추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댁 식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며칠 전부터 명절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음식을 만들지, 누가 언제 올지, 상차림은 어떻게 할지. 듣고 있으면서도 제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며느리로서 앞장서서 도와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명절 전날 새벽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전통시장에 나가 장을 봤는데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고기며 생선이며 온갖 나물과 전 부칠 재료들. 두 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팔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본격적인 요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시긴 했지만 솜씨가 서툰 저는 뭘 해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전을 부치다가 태우기도 하고 나물을 무치다가 간이 맞지 않아서 다시 하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끝나지 않는 준비의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발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큰 며느리가 있으니까 든든하다. 시어머니의 그 말이 칭찬인지 부담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고마워하시는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었겠지만 제게는 내가 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으로 들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명절 때마다 이런 무게를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밤 새벽까지 준비를 하고 나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손목은 아파서 파스를 붙였고 눈 가는 연기와 눈물 때문에 따가웠습니다. 처음으로 명절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때는 아직 어렸고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산부 세월이 흐른 자리, 어느새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세 아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이제는 제가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집안의 어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무게는 여전했습니다. 시어른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서 예전만큼 몸을 쓰시기 어려워지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명절 준비의 중심이 완전히 저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며느리들을 도와달라고 불러야 할지 아니면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할지 늘 고민이었습니다. 며느리들도 각자의 친정이 있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나름의 사정이 있을 텐데 괜히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시댁의 전통을 제대로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감이었습니다. 예전 시어머니께서 하시던 대로 예전 우리 집에서 해오던 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소홀히 하거나 간소화하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큰 며느리가 되더니 예전만 못하네 이런 말을 들을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언제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야 할까? 이제는 나도 나이가 들었는데 내 몸과 마음은 누가 돌봐주는 걸까?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입 밖으로 내뱉기는 어려웠습니다. 큰 며느리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명절이 주는 부담과 피로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사부 전통이라는 이름의 굴레, 명절상은 항상 풍성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고기전, 생선전, 동그랑땡, 삼색나물, 잡채, 갈비찜, 탕국까지지. 한 상 가득 올려야 제대로 된 명절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는 것이 마치 큰 시험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은 예로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시집 와서도 그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해오시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르게 하면
전통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특히 큰 며느리가 있으니까 든든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 말 속에는 내가 다 알아서 해야 한다는 당연함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절 준비를 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잠시 앉아 있으면 젊은데 뭘 그렇게 힘들어해? 하는 시선을 받았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있어도 그 정도는 참아야지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제 고통이나 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엄마가 알아서 잘 하실 거야 하며 관심을 두지 않았고, 남편은 원래 여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하며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며느리들도 조심스러워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졌고 저희 어깨는 점점 더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제 무게를 덜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지켜야 할 전통일까? 아니면 단지 관습에 불과한 것일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부 가족의 이기심. 아들들은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드시면 간단하게 하세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명절이 다가오면 그 말은 공허한 위로에 불과했습니다. 명절 며칠 전부터 장을 보러 다니는 것도,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여전히 저의 몫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하며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명절 당일에도 텔레비전을 보거나 소파에 누워 있을 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들은 조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어 보였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먼저 부탁하지 않으면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혹시 잘못했다가 시어머니에게 미움받을까봐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명절 준비에 가장 무관심했습니다. 여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하며 자신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가끔 고생한다 정도의 말은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명절 음식이 맛없으면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모든 부담은 저 혼자 짊어져야 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식사하는 동안에도 저는 부엌을 들락날락하며 설거지를 하고 뒷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나서 거실에서 쉬고 있을 때 저는 혼자서 산더미 같은 그릇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것은 가족들이 제 수고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뭔가 부족하면 불만을 표현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좀 짠해. 작년보다 음식이 적은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허탈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전통이 아니라 가족들의 이기심이었다는 것을요. 한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아름다운 전통일 수 있을까요?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6부 텅 빈 마음. 명절 당일이면 집안은 언제나 북적북적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집안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른들은 한 해 동안의 안부를 묻고 답하며 정겨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 저의 마음은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며칠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 올라가고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도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그 풍경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들 즐겁게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반찬이 떨어지면 더 가져오고, 음료가 필요하면 따라주고, 아이들이 흘린 것이 있으면 치우고, 잠시도 편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정작 가족의 일원으로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면 더 힘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뒷정리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족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담소를 나누며 휴식을 취하는 동안 저는 혼자서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외로웠습니다. 명절의 하이라이트가 끝나고 나면 가족들은 하나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시끌벅적했던 집이 다시 조용해지고 남는 것은 정리되지 않은 집안과 지친 제 몸뿐이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저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지만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명절의 진정한 의미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것인데, 정작 저는 그 기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명절이 끝날 때마다 텅 빈 마음을 안고 지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적인 명절을 치렀지만 마음속은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이런 감정이 계속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명절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7부 조용한 반란. 그러던 어느 해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제는 제 마음을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 결심을 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명절을 한 달 정도 앞둔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명절 준비를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해요. 그 첫 마디를 꺼내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 혼자서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다 함께 나누어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가족들의 반응이
어떨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큰 며느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겨지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며느리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왜 그러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장도 함께 보고 음식도 나누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차림도 예전처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조금 간소하게 했으면 해요. 계속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말하면서도 떨렸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힘드시면 당연히 그래야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다른 아들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들도 네, 어머니 하며 동의했습니다. 남편도 그래, 이제 나이도 있는데 무리하지 말자 하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동의하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모른다는 것을요. 오랫동안 굳어진 관습을 바꾸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8부쯤에서 전통으로 그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서툴렀습니다. 아들들은 장 보는 것부터 어려워했고 며느리들은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남편도 부엌일이 낯설어서 이것저것 물어가며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찾아갔습니다. 큰아들은 무거운 것들을 나르는 일을 맡았고 둘째 아들은 장보기를 담당했습니다. 막내는 설거지와 뒷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며느리들도 각자 잘할 수 있는 음식들을 분담해서 준비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명절의 분위기였습니다. 예전에는 저 혼자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다른 가족들은 거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가족이 함께 부엌에 모여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지고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음식의 가짓수는 예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더 정성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각자가 맡은 음식에 더 신경을 쓸 수 있었고 함께 만들다 보니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들에게서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기도 하고 제가 가진 옛날 방식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저도 명절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늘 바쁘게 움직이느라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시간조차 부족했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명절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친척들로부터 예전만 못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되더니 게을러졌네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족의 행복이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들들도 이제는 명절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엄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거구나
하며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며느리들도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도움을 줍니다. 남편도 이게 진짜 명절 같다 하며 만족해합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모두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통 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명절이 한 사람의 고생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와도 더 이상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기대하게 됩니다. 달력에서 명절 날짜를 확인할 때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좋은 의미로 말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제가 경험한 것들을 돌이켜보면 명절은 짐이 아니라 전통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전통이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당황할 수도 있고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대화하면 분명 이해해 줄 것입니다. 가족이라면 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테니까요. 명절은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의 참여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명절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명절은 짐이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전통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